있습니다. 네, 다음 순서로 을 살리기 세희망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시고 사업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이민호고요. 이제 김성인 변호사님 그리고 정창일 이사님 정말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께서 이렇게 저희들 이제 시작에 불과한 저희들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이렇게 강의를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 을 살리기 세희망 협동조합의 제 1번 브랜드로 쿱스 치킨 이렇게 저희들이 브랜드를 정해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앞으로 이제 쿱스라는 뜻이 협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쿱스 아까 말씀드렸던 코오퍼레이티브 어소시에이션 쿱인데요. 앞으로 쿱스 치킨, 쿱스 도시락, 쿱스 떡볶이 이렇게 나가겠다는 겁니다. 소외된 을계층의 어려운 부분들, 그 부분들을 저희가 고치고 개선시킬 수 있다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희가 그 사업을 추진을 해서 경제 정의를 저희가 정말 이렇게 더 앞당기는 그런 사업을 벌려보겠다는 뜻이죠. 제가 이제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요. 협동조합이 지금 저희가 시작이 정말 미미하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협동조합은 아까 우리 정 이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태우기 시작한다면 정말 저희는 폭발을 해서 이렇게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 생각이 되고 저는 이렇게 저도 나이가 이제 53입니다. 직장 생활도 한 20여 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을 이렇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덤비는 좀 성격이 있습니다. 남들은 잘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1% 가능성이 있는데 저한테는 되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게 있었어요. 그렇게 이렇게 크게 실패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럭저럭 유지는 하죠. 이 사업은 제가 치킨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제가 치킨 유통업에 대한 일단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기본적인 협동조합을 점주 여러분들이 제가 아니고 점주 여러분들이 저희 임원들 이제 이사분들 몇 분들이 아니고 점주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할만해. 정말 보람도 있고 가치가 있어. 그리고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다. 우리 경제 구조 내에서 상당 부분의 협동조합이 존재한다면 지금과 같은 가불 간의 분쟁, 그 다음에 불공정 이런 부분들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협동조합이 정말 많은 문제들을 제가 겪으면서 협동조합이 저한테 운명으로 닥쳐왔어요. 이거 협동조합을 해서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그런 전율을 제가 느끼고 이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 이런 부분을 저처럼 느끼게 되신다면 정말 이 사업을 이렇게 저는 이제 여생을 협동조합 운동하는 데 바치겠습니다라고 제가 정창인 이사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꼭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꼭 성공해야 되고요. 자, 말씀이 서두 말씀 좀 길었고요. 이제 이미 정창인 이사님께서 대부분의 협동조합에 대한 문제들을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말씀을 충분히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치킨을 수단으로 해서 치킨을 이제 저희들 조합원들이 공동 구매해서 원가로 공급할 겁니다. 저희들이 구매가로 점주들한테 공급할 겁니다. 그러면 조합은 어떻게 운영하냐? 저희들이 3% 수준의 조합 운영비를 이렇게 매출을 할 때 조합원한테 공급하는 시점에서 저희들이 이제 조합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매년 결산을 해서 운영 수익이 넉넉하다면 배당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부족하다면 다음번 조합 총회를 통해서 비율을 조정을 하겠죠. 이렇게 운영이 기본적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은 이렇게 이제 조합원의 권리 말씀드렸듯이 1인 1표 의견권을 가지실 거고 조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 결산 임금에 대한 배당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출자금에 대한 출자금 배당 이렇게 조합이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쿱스 치킨을 1번 공동 브랜드로 이렇게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 훈련이라든지 신메뉴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조합 본부가 일반 프랜차이즈와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 그 조합원 의사를 반영을 해서 조합원의 의결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을 가입하실 때는 저희는 출자금을 많은 분들이 저희가 이제 출자금을 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는데요. 너무 작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치킨 업계를 너무 잘 알다 보니까 치킨 점주분들이 정말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을입장에 있는 치킨 점주이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신촌에 있는 어떤 점포 한 분에 점포하시는 분이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오늘 참석을 안 하셨는데 상당히 좋은 매장이에요. 네, 2,600만 원에 장사 더 이상 못하겠답니다. 직원을 데리고 하는데 이걸 좀 인수해서 조합에 안테나 매장으로 좀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문자를 받았어요.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죠. 그만큼 이렇게 이제 A급 상권에 있는 분들도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제가 사업상 설명하게 되면 왜 그런 점주분들이 그래 좋은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조차도 그런 말씀을 하게 되는지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예, 이제 쿱스에 대한 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쿱스 치킨이 이제 쿱 협동조합이라는 협동조합이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이제 쿱스를 쓰게 되니까 꼭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쿱스 그러니까 굽는 치킨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걸 우려했는데 협동조합이라는 뜻입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그 매장은 저희들이 부천에 가면 청천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론 여기 간판에 가면 지금 쿱스라고 붙어있지 않고 현재는 바삭한 치킨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상표 등록하면서 바삭한으로 상표를 등록을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바삭한 치킨이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이 낮다. 네, 그런 이제 판단이 돼서 바삭한을 쿱스로 저희가 이제 한 달여 동안 또 상표를 바꾸는 과정을 거쳐서 생각을 갖고 쿱스로 바뀌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제 쿱스로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언론을 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이제 점주분이 안 되겠다. 이제 쿱스로 다시 바꿔야 되겠다. 물론 이제 비용이 들죠. 이제 저희가 조합에서 지원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쿱스로 다시 바뀌어 나갈 겁니다. 자, 메뉴인데요. 일단 제가 메뉴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 바삭한이라는 용어들을 계속 붙이고 있습니다. 바삭한 용어를 붙인 이유가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파우더를 저희 우리 쿱스 치킨만의 파우더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국산 쌀을 이용해서 정말 바삭한 식감이 나는 그런 파우더를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공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드셔보시면 조금 이따 시식회를 할 때 드셔보시겠지만 일반 치킨에서는 좀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바삭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삭한으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드려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를 하게 되거나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소리까지 바삭한 협동조합 바삭한 치킨 이렇게 저희들이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메뉴는 일반적으로 이제 비슷하게 다들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더블 세트 같은 경우도 한 마리 21호짜리다. 저희는 다른 치킨 브랜드들이 되게 10%를 쓰고 있습니다. 1kg짜리 닭을 10%라고 합니다. 1kg짜리 닭을 쓰고 있고 두 마리 치킨에는 800g짜리를 두 마리를 주면서 그런 가격을 지금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닭을 일단 12호, 그러니까 1.1kg짜리 닭을 공급할 겁니다. 1.1kg짜리 공급을 하고 두 마리도 800g짜리 가지고 두 마리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1.1kg짜리 닭을 두 마리를 나가게 될 겁니다. 박스 따로따로 해서. 그러면서 가격은 저희들이 이제 3만원인데 25,000원, 5,000원 할인하는 이런 정도입니다. 소비자는 훨씬 더 싸게 드시는 거고요. 저희들은 원가로 봤을 때는 사업자한테도 이득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과정에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광고비입니다.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광고 부분에 사업의 수익성이 참 결정됩니다. 왜냐하면은 치킨 업주들이 대부분 장사를 하시는 과정에 홀 매장을 많이 운영하지 못하고 배달 업종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배달 포션이 굉장히 크게 되는데 배달 매출이 일어나려면 결국은 거의 비례를 하는데요. 광고비를 얼마큼 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광고비가 종이 광고, 책자 광고, 기본적인 보존적인 광고 외에 온라인 광고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온라인 중에서 여러분들이 금방 눈에 이렇게 있고 잘 아시는 것이 어플 광고입니다. 배달민족, 배달통, 로기요, 기타 등등. 이런 광고비가 저희들 광고비를 과다 지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고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관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의 사업성이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점주분들이 견디기 어려운 수준까지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사업으로 우리 협동조합 내에서 별도 사업으로 이제 배달 어플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개발에 대한 문제는 저희가 지금 오늘 실제로 개발하는 개발회사의 사장님 오셔서 조금 이따 잠시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그 과도한 광고비 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달 어플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점주들의 이 수치사성을 맞출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저희가 시작하게 된 거고요. 지금까지 배달 어플들은 대부분 다 소비자에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만들고 소비자들이 주문을 하니까 점주들한테 가서 자 이렇게 주문이 나오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광고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소비자 지향입니다. 악플이 달려도 소비자 지향이기 때문에 악플이 달려도 점주의 고충을 잘 들어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전화도 잘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지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게 아니라 배달 점주향, 배달 점주를 위한 그런 광고 어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배달 점주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어플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어플 회원으로 가입하고 조합에 있는 어플 회원으로 가입하고 가입비 3만원 가입비 3만원에 월 광고비가 회원은 기본 월회비가 2만원인데요. 만원꼴로 2만원에 광고를 2건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정하고 있고요. 비회원도 물론 해야 되겠죠. 비회원은 기존에 있는 어플들과 마찬가지로 월 3만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마찬가지로 조합이기 때문에 기본 베이스가 원가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달 광고 어플을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여기서 들어오는 그 광고 수입을 이제 TV든지 텔레비전이든 라디오든 이런 광고에다가 집중 투입하게 하게 될 겁니다. 아마 점주가 우리 조합 회원이 1000명 이상만 모여진다고 하면 아마 압도적인 그 1위 배달 어플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구조적으로. 왜? 광고 배달 어플에 뭐 책이든 어디든 광고주는 점주들입니다. 결국은 점주들이 점주 주머니에서 광고비를 내가지고 배달 어플 회사들이 운영이 되는 것이고 책자 광고 업체가 운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달 어플에 대한 광고비 지출은 우리 점주가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는 소비자한테 모든 것이 쏠려 있다는 거죠. 소비자한테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해놓고 나서 점주들 멱살 잡고 광고해. 안 하면 너는 매상에 안 나와. 이런 식 형국이 지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점주가 아닌 점주향으로 광고 어플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상당 어느 정도 이렇게 어플이 성장을 하게 된다면 점주분들이 스스로 기존에 들어있던 배달 어플에서 광고를 내리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플은 내 새끼와 같은 거잖아요. 내가 만든 것이고 내가 출자금을 내고 내가 회비를 내서 키우는 어플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내 책자에다가 이 광고 내라고 문구를 써서 넣을 것이고요. 내 전단지도 써서 넣게 될 겁니다. 당연히 다른 어플에서 내 매상 봐가지고 빼내게 되겠죠. 결국은 저희 어플이 업계 최고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한테 이 어플이 물론 치킨만이 아니고 치킨, 족발, 야식, 뭐 피자 이런 업종의 전부 전국계까지 연결을 할 것이고 저희들이 그 연결하는 망을 포스로 연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포스 연계하게 된다면 마일리지도 전국에 있는 다 업종 점주들과 같이 연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충분히 저희들이 이게 진행이 된다면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면 이마트, 뭐 SK 이런 부분, 뭐 롯데마트 이런 데하고 제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마일리지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비자들과 이제 사용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저희가 쓰고 있는 이제 이렇게 치킨이 이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면요. 저희들은 원래 이제 치킨이라는 게 케이준 스타일 치킨, 그것이 미국 뉴올리안즈에서 이제 케이준 스타일 이렇게 이제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쪽 저희들 염지법을 쓰는 케이준 스타일 시즌제를 저희가 사용하고요. 국내 대기업 쪽에서 도계장 대기업 쪽에서 사용하던 재료를 제가 한 1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굉장히 소비자 반응이 좋고요. 맛도 강합니다. 강렬한 맛으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했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시즈닝 닭에다가 염지를 할 때 물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희석시켜서 닭에다 염지를 하게 되는데 저희는 물을 쓰지 않고 드라이 시즈닝 그리고 텀블링을 하게 됩니다. 텀블링을 하면 닭을 이렇게 텀블링 통에 넣고 돌리는 방식인데요. 닭이 좀 부드러워지죠.
네, 이렇게 해서 그 텀블링 시즈닝 엔진을 쓰게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우더는 바삭하도록 아주 바삭한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국내산 쌀을 사용해서 물론 원가가 좀 올라갔지만 조합이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야채 양념, 그다음에 갈릭 소스 이런 것들도 이제 생으로 저희들이 조합 취지에 맞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공재료를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뭐 튀김류는 뭐 현재 뭐 이제 제일 비싸고 뭐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올리브유, 이제 BBQ 같은 경우 올리브유를 쓰고 있는데 사실 점주 입장에 봤을 때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올리브유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그 외에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유채꽃 카놀라유입니다. 뭐 일반 이제 식용유보다는 좀 비싸죠. 한 10,000원 가량 비싼데요. 저희는 이 정도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비자들이 치킨이 정말 그 산도가 맞는 정도에서 튀겨서 이렇게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디지털 산도 측정기를 가지고 일정 수준의 산도를 정하고 우리 조합 점주분들이 이 산도를 지켜서 소비자 신뢰를 받는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도 할 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갈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뭐 아직 점주분들한테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점주분들은 알고 계신 점주분들도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실제로 저희 이제 운영하는 저희들이 이제 조합이사라든지 정말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데 사실 이제 언론들은 아까 우리 정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돈 한 푼 들이지 않았는데 언론들이 정말 뜨겁게 지금 저희들한테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또 있어요. 오늘 또 제가 이제 언론 취재 이제 한 군데 또 지금 요청을 받았고요. 이런 식으로 언론들은 뜨겁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정작 정말 이해 당사자이시고 실질적인 수혜를 받는 분이시고 한 점주분들을 잘 아직까지 마음을 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협동조합의 성공은요. 점주분들의 선참의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정희정 이사님이 그런 부분을 앞으로 협동조합 강의를 하실 때 늦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익이 있고 자기들한테 혜택이 될 때 참여를 할 겁니다. 그러나 혜택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한 다음에 망설이는 기간 동안에 협동조합이 시동이 늦어지겠죠. 선참여를 조건으로 협동조합이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참 제가 그런 마음을 지금 많이 느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참여를 하시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아마 시중에서 이렇게 이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을 부분들이에요. 제가 예측을 해본 것이고 여기에는 상당히 저희들의 의지도 들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배달점들은 5평 내지 7평, 많게는 10평 정도로 이렇게 창업을 대부분들 하십니다. 상당히 돈 많이 들죠. 프랜차이즈 가맹공들 들어가 보면 보통 아무리 적게 들어도 한 5천만 원 들고 6, 7천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정말 제가 볼 때는 허수가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간판비 같은 경우도 보통 한 400만 원 정도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한 2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점이라면 사실 이거는 선택인데요. 어떻게 하냐가 달라 있습니다. 거의 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상. 이 부분은 창업을 하실 때 저희하고 상담을 해서 어느 정도로 비용이 들을 것이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있죠. 덕트를 한다든지 후황을 한다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협의하에 한번 진행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거나 이렇게 창업을 하고 장사가 되시려고 한다면 배달 위주의 장사를 하시게 된다면 광고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업방 광고비를 한 1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이게 한 달분 정도 광고비입니다. 최소 광고비인데 이때는 집중 광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러는 거는 이제 전단지 광고를 나를 정말 한 달 동안 알리는 집중적인 광고 방법을 제가 이것은 꼭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비용을 제가 이렇게 선정을 해놨습니다.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시게 되고요. 이제 이런 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사람을 써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비를 한 20만 원 정도 제가 책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토바이 이렇게 정도 된다면 약 한 1,500만 원.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등락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달 위주의 점포라면 거기에 이제 제가 테이크아웃을 써놓은 이유는요. 점포들이 지금 다음 장에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매상을 이렇게 한 1,000만에서 2천만 원 정도 사이 가는 데 있어서 참 1,000만에서 2천만 원 이렇게 가는 과정이 참 어렵고 한 2천만 원 정도 선 된다면 조합에서 운영한다면 진짜 할만해요. 조합이 아니라면 정말 어렵습니다. 한계입니다. 아까 신촌의 그 점포도 저한테 1,600에서 2,000 정도 예상이 나온다고 그래요.
저한테 표현을 그렇게 하셨다면 1,500만 원 못 파실 겁니다. 그러면 신촌에서 그런 자리에 점포 가격도 굉장히 비쌀 거 아닙니까? 그 정도 팔면 뭐 제가 보기엔 보나 마나 안 되는 점포입니다. 그거요? 다른 분한테 넘기잖아요. 수건 돌리기입니다. 폭탄 돌리기예요. 받으신 분은 또 그 고통을 또 당하게 돼요.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그 고통을 당하게 되는 진짜 폭탄 돌리기 받아서 나 또 수건 돌리기 또 해야 됩니다. 다른 분한테. 이런 상황을 지금 저희가 재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제가 꼭 테이크아웃을 같이 하십시다. 테이크아웃을 하루에 뭐 한 5건, 6건, 10건만 해도요. 정말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내가 배달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가격을 좀 싸게 팔아도 됩니다. 우리 15,000원에 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 파는데 여기 테이크아웃을 하게 되면 배달비 2,000원, 3,000원 하죠? 사장님? 네. 그 정도 비용 빼주고 테이크아웃을 해야 됩니다. 조합은 충분히 그래도 마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테이크아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테이크아웃은 꼭 같이 하자. 우리 실제로 아까 사진에도 보면 테이크아웃을 아까 그 점포, 청천점 점포도 테이크아웃 하는 곳도 있습니다. 많이 나가죠. 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고요. 10평형, 20평형, 자, 비슷한 구조로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10평형이 넘어가신다면 이제 뭐 조금 규모가 있는 것이고요. 20평 정도 됐다면 이제 홀을 운영하는 경우겠죠. 이제 홀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테리어 비용이 꽤 발생합니다. 인테리어 비용이 일반적으로 프랜차이즈들이 요즘에 좀 내렸더라고요. 근데 과거에는 거의 300만 원이었습니다. 평당. 근데 제가 직접 청천점도 하면서 제가 협력업체하고 정해서 해봤는데 그래도 비싸더라고요. 근데 물론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는 제가 직접 계속 개입을 할 겁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제가 정말 인테리어가 어느 정도가 정말 공정한 것인가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직접 개입을 할 거예요. 제가 사람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목표가 최소한 인테리어 비용은 100만 원 이내에 산다. 제가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고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좀 주선을 지금 해놨습니다. 물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나가는 동안에 시행착오는 있을 겁니다. 왜? 전문업체 시키면 쉽지만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 조합 점주들을 위한 거니까요. 저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협동조합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층짜리 홀 매장을 운영하는데 저는 이런 정도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더 하신다면 보증금이 이제 더 필요하겠죠. 자, 이런 정도의 이제 저희가 그림을 갖고 사업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왜 협동조합을 해야 되느냐, 협동조합을 하면은 정말 어떤 나한테 혜택이, 이득이 돌아오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일반적으로 현재 프랜차이즈들이 한 달 평균 매상이요, 약 치킨으로 600수 정도가 평균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장사를 하신다면 1,000수 정도 팔아야 됩니다. 1,000수. 그래야 고생한 보람이 있고요. 내가 이 개인 장사는 정말 힘들잖아요. 몸으로 해야 되고 이제 속말로 노가다 해야 되죠. 노가다 하는데 고생한 만큼 정도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1,000수를 못 파는 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매상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배달을 위주로 하고 계시다면 광고비 투입량이 절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1,000수를 가정을 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 가능하면 좀 이렇게 정말 이해가 가고 논리에 비약이 되지 않고 어제 밤 2시까지 또 검토해보고 또 검토해보고 정말 많이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인데요. 결론만 갖고 보신다면 1,000수를 파는 조합 매장은요. 매출액이 2,100만 원 정도 되고요. 같은 조건의 브랜드 치킨점은 여기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체인점 기준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인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겠죠. 대략 이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제 가정이죠. 여기는 한 1,800만 원 정도의 매상이 나오고요. 정말 주목할 것이 이제 재료비인데요. 재료비가 여기는 37.2%가 나오고 여기는 47.8%가 나옵니다. 50% 나오죠. 네, 실제로 이렇게 돼갑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정말 여러 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정말 여러 번 해봤거든요. 정말 며칠 동안 그랬는데 이제 결론을 제가 이 정도로 이제 냈습니다. 여기에는 닭고기 가격하고 치킨을 이렇게 이제 포장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전달되는 과정까지 부자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요즘에 50%를 거의 육박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제가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데 여기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봤는데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여기엔 닭값이 이제 연평균 닭값이 이렇게 시세 등락을 합니다. 시세 등락을 하는데 저희 조합은 평균 한 4,200원 정도
여기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 마리 치킨도 있고, 두 마리 세트 치킨도 있고, 순살 치킨도 있습니다. 순살 치킨도 한 마리 세트가 있고, 한 마리짜리가 있고, 두 마리 세트도 있습니다. 그 구성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참 굉장히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많이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나름대로 상당히 논리적으로 가정을 해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가 나오는데 이 브랜드 쪽은요, 약 한 1,200원에서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재료비 닭값에서요. 그래서 그 정도 차이가 조합하고 차이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부재료비는 양쪽이 더 비슷하죠. 물론 이제 그 부재료비들도 일반 프랜차이즈들은 이제 마진을 좀 더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약 한 200원에서 300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 부재료비가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치킨 한 마리 우리 받으시면 얼마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치킨 한 마리 튀겨서 포장을 해서 나가려고 하면 많이 들어가잖아요. 박스도 들어가고 공주도 들어가고 무도 들어가고 콜라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쯤 되실 것 같아요? 예. 예, 저거는 이제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근사치를 맞추신 겁니다. 일반적으로 저도 이게 이제 장사를 많이 하면서 정말 지금처럼 제가 세밀하게 분석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렇게 생각을 했어요. 2,000원에서 2,500원. 이렇게 봤는데요. 지금 3,000원 넘어갑니다. 정말 3,000원이 넘어가요. 이게 내가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이런 연식이기 때문에 치킨 브랜드들이 치킨 한 마리가 들어오는 가격이 연평균 한 5,500원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그렇게 되는데 5,500원에다가 튀겨서 포장해서 나가는데 50% 절약이 된다면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5,500원, 3,000원, 8,500원이잖아요. 15,000원 치킨에 실제로 그만큼 절약이 된다는 겁니다. 세목으로 보면 파우더, 치킨 파우더, 튀기는 치킨 파우더 하는데 저희가 588원, 거의 600원 되고요. 튀김류가 그것도 600원 정도 됩니다. 튀김류를 어떤 거 하느냐에 또 다릅니다. 물론 몇 마리를 튀기냐에 또 다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들 하고 있는 사장님들을 물어봤습니다. 몇 마리 튀기세요? 이렇게 물어봐서 굉장히 탄력성이 많잖아요. 그런데 제가 적정선을 보니까 한 571원. 치킨 박스가 한 마리에 저희 같은 경우는 300원 정도 공부할 건데요. 450원. 타 브랜드들은 500원. 뭐 이렇게 되면 잘 이해가 안 가실 건데 파우더 500원, 튀김류 600원, 치킨 박스 450원, 치킨 무 하나 220원입니다. 저희는 다른 데는 250원 정도 되고 컵소스 이렇게 양념들이 있죠? 한 2개 정도 저희 줄 겁니다. 이것도 400원입니다. 포장 비닐 저희 채소 단가로 55원입니다. 오늘 인쇄하고 있는데요. 콜라 큰 거, 작은 거 이게 평균 한 1,750원 나옵니다. 작은 거 500원 정도 되거든요. 400원 몇 돈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총 재료비가 우리는 3,034원. 기타 타 브랜드는 3,224원 나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롯데 통큰 치킨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를 만들면서 치킨 한 마리 2,000원, 3,000원, 4,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생각 얘기죠. 치킨 너무 봅니다. 이런 게 지금 소비자들 만연되어 있습니다. 치킨은 비싸다.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조합을 이제 홍보하고 언론에 나오는데 댓글들을 봤습니다. 댓글을 보면 소비자들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브랜드들한테 우리가 착취를 당하고 폭리에 시달렸는데 이제 조합하니까 조합한테 시달리네. 우리는 브랜드한테 돈 주나 조합한테 주나 똑같네. 뭐 이런 식의 그 댓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기에서 비난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실제로 닭고기하고 부자재를 합하면 저녁에 50%를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이제 닭 한 마리 갖고 가면 50% 훨씬 넘어버리죠. 근데 순살 같은 경우는 저렴이 낮아요. 이런 구성비 때문에 저렴이 50% 밑에까지 떨어진 겁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논리적으로 이거 나오지 않으면 설명이 안 돼버리는 거죠. 자, 치킨 프랜차이즈들이 순이익이 19.7%입니다. 20% 밑에예요. 네, 2천만 원 팔면 20%면 400만 원입니다. 반드시 최소한 두 명이 운영해야 됩니다. 남편은 배달하고 여자분은 튀겨야 됩니다. 자, 두 사람 인건비가 400만 원도 안 됩니다. 현 자체가 안 되죠. 이거는 이 고생에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정도도 안 된다면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온다면 직장도 하는 게 낫죠. 장사할 필요가 없죠. 자, 이런 부분이죠. 근데 저희는 조합은 35% 정도 나오죠. 조합은 여기에 꼭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플 광고비가 지금 100만 원 정도 잡아져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은요. 어떤 개념이냐면요. 배달 민족 광고 2지역 낸다. 55,000원 고박이 2죠. 자, 배달 통도 2지역 낸다. 한 10만 원 정도 되죠. 자, 이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 광고 중에서 지금 굉장히 문제. 저희들이 어플을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어플의 선결제입니다. 자, 하나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15분 정도 수수료 나가죠. 현금 안 들어오고. 자, 이거를 배달 민족은 하루에 2건, 배달통 하루에 2건, 여기와 하루에 5건 들어오는 걸로 가정했을 때
그걸 합하니까 100만 원 정도 나오더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이게 관해가 된다 그러면 제가 광고비를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큰 게 이겁니다. 자, 이 왼쪽 거 13.5%, 15%, 오른쪽 거 18%잖아요. 제가 이사님한테 설명하면서도 이 부분이 어플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요만큼이 점주들의 이익이 됩니다. 근데 요만큼을 지금 어디로 뺏기고 있습니까? 어플 광고 회사나 인터넷 광고 회사로 뺏기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만큼의 광고비가 는다고 해서 매출이 늘어날까요? 저희 지역에 60개 치킨 점포가 있습니다. 이 60개 치킨 점포가 과거에 여기에는 여기 써져 있듯이 책자 한 권에 2쪽씩 치킨 광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자 2권의 광고비가 나간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한 권당 50만원, 100만원. 전단지 하루에 500장을 뿌리고 25일간 하니까 8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만원입니다. 이걸로도 충분했고요. 이것도 적은 광고가 아닙니다. 이 정도 광고 하시는 분은요, 이만큼 매장에 가만히 겁니다. 근데 대부분 점주들이 이만큼 안 씁니다. 장사 잘 하시는 분들이 이만큼 씁니다. 저는 광고비 한 달에 1,000만원도 지출해봤습니다. 1,000만원 지출 얼마 나오냐? 정말 거짓말같이 7,000만원, 8,000만원 매상 나옵니다. 주거나 아주 어떻게 7대, 4대 돌려야 됩니다. 그걸 또 많이 뛰어야 돼요. 아시죠? 잘. 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모르신 분들은 모릅니다. 이 광고비를 줄이잖아요. 그대로 매출 줄입니다. 비례해서. 그래서 광고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장사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광고비가 우리가 이 광고비를 잡지 않으면 생존권이 부양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비를 줄여야 되겠다. 조합에서 이거에 빼버리면 확 올라가 버려요. 네, 확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이 광고를 어떻게 잘하느냐. 그 외에 인건비, 재료비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이거 사실 다 직접적인 겁니다. 인건비 이게 2명이 돌아가는데 주말에 좀 바쁘잖아요. 밤에 좀 바쁘잖아요. 인건비 1명 정도 보는 겁니다. 이 정도 나오죠? 네, 이 정도 들었습니다. 손댈 수 없습니다. 이것도 손댈 수 없고 이것도 손댈 수 없고 이거 안 손대려면 주인이 참 쎄 빠지게 하루에 30% 이상씩 배달해야 됩니다. 자, 여기가 그러면 천수가 어느 정도 매장이냐? 이제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요게요. 하루에 25콜 정도 되는 겁니다. 아시죠? 25콜이면 주인이 할 수 있습니다. 매일 하려면 힘듭니다. 매일 하면 허리 아파요. 저도 많이 해봅니다. 자, 25콜 정도 된다 그러면 사실은 사람 안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바쁠 때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쁠 때는 한꺼번에 몰려요, 주문이. 그때 안 쓰게 되면 고객이 떨어집니다. 왜 늦게 가니까. 시비도 여기 컴플레인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써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직원을 쓰는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배달 대행 업소를 씁니다. 왜? 그때만 쓰면 되잖아요. 경비가 싸집니다. 그때만 쓰면. 다행히 저희 동네는 배달 대행 업체가 있으니까 다행인데 배달 대행 업체 없으면 참 힘들죠.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참 힘들지만 비행 청소년들 써야 됩니다. 오늘 나오고 내일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건비도 우리가 정말 어떻게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오직 이거 하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구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봤을 때 저희하고 15% 정도 차이가 나죠. 순이익이. 자, 여기서 우리는 이게 조정이 가능하잖아요. 제가 배달 어플까지 가능한다면 요 금액은 쏙 빠져도 됩니다. 거의. 왜요?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족발 저 사장님은 여러 개 하실 거 아닙니까? 광고를 여러 지역 하시고 배달민족 5구역 하려면 5만원 고박이 25만원입니다. 한 달에. 그렇죠? 배달 통도 해야 되잖아요. 요기요도 해야 되잖아요. 이 금액 어마어마해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어마어마해지고 배달 어플은 월정액 광고가 아니고 수수료 광고인데 15에서 30%, 족발은 아마 20% 가까이 될 겁니다. 그렇죠? 치킨은 13%, 14%, 15% 그럽니다. 매상량에 따라 또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만약 청결제가 고착화된다 그러면 치명적인 점주의 치산성 악화를 불러일으키게 되고 점주들은 폐점 위기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꼭 조합은 20%까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꼭 조합이 성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치킨에 의해요. 치킨 이외의 부분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진출을 해서 정말 경제 정의도 실현하고 경제 구조 내에서 저희가 조합이 상당 부분을 이렇게 차지하게 된다면 마켓시어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국가 경제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자, 저희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의 장점을 도입한 프랜차이즈 협동조합 체제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동일 브랜드, 전국적인 동일 브랜드,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빵집이 10개가 모이고 11개가 모이고 20개가 모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가 치킨점이 20개가 모이고 30개가 모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20개나 30개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장사합니다. 그래도 2, 3점 고생하면 그 정도 모입니다. 근데 돈은 안 돼요. 별로. 미수 많고 제가 정말 정성 들여서 이렇게 해드려도 어디서 50원 싸게 딱 준다 그러면 딴 데 오기십니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제가 그동안 10년 동안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동일 브랜드를 갖고 최소한 2년 내에 저희가 1000개 조합원들을 모집을 한다면 저희는 대성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까 이사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500조합원만 만약 모집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3000개 조합원은 그렇게 멀지 않게 치킨 지금 브랜드들이 보통 1000개 정도 BBQ가 한 1500개가 넘어가고요. 나머지들은 1000개 이내입니다. 600개, 700개에서 멈추고 있습니다. 포화 상태에 와 있죠.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상태인데 그만큼의 가맹점을 모으는데 대부분 다 20년 걸렸습니다. 저희는 수년 내에 훨씬 큰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점주분들이 정말 필요성을 느끼고 이거 해야 되겠다. 입소문을 태우기 시작할 때 제가 가서 10번 만나서 설득하는 것보다 점주분들이 입소문으로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라.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빠르겠죠. 제가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시점은 조합이 폭발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끓는 점, 우리 조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끓는 점, 비등점을 저는 그걸로 보고 있어요. 조합원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하면 저는 최소한의 정부로, 최소한의 조합 본부로서 역할만 수행을 하면 조합이 이게 정말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꼭 정적인 동일 브랜드로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될 것이고요. 그 창업부터 정보관리 이런 건 이제 대부분 우리 이론에 나와 있는 얘기들이죠. 전부 이제 조합 차원의 지원을 하고 적객 서비스, 조합 차원 교육, 신메뉴 개발, 이제 맞춤 인테리어, 조합을 통한 전국적인 마케팅 이게 다 진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마케팅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이사님하고도 말씀 나눈 적이 있고 저희들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의 조합원만 모집이 되고 출청 점포만 일정 개수가 넘어간다면 예를 들면은 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에 저희 최초 기사를 내셨는데 한겨레신문 기자분이 그래요.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정식적으로 점포 출점을 직행 출점을 하게 되면 연락 주십시오. 다시 기사화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언론기관 그리고 여기 협동조합 창업지원센터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등등 우리 사임 변호사님 다 자발적으로 나서서 저희들 도와주신다고 나서신 분들입니다. 제가 돈 한 푼 안 드렸습니다. 오늘 드신 음료수도 정 이사님이 지금 사오셨습니다. 제가 영수증 달라고 그러니까 안 주십니다. 됐다 그러십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가 성공하는 모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저한테 몇 번 들었습니다. 꼭 성공적인 치킨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의 모범 사례가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힘이 나죠. 점포 매장은 제가 반 줄였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제가 이 일만 나서야 되니까 점포 매장은 줄 수밖에 없죠. 제가 뭐 머릿속에 딴 데가 있습니다. 오토바이 배달을 이제 급하면 제가 배달 가잖아요. 배달로 가면서 배달집을 넘어가 버립니다. 이 생각하고 딴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수탁이 있어요. 아실 겁니다. 뭐 사람이 그렇잖아요. 생각은 딴 데가 있으니까 이런 식이니까 장사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매상이 너무 떨어지니까 힘들어요. 이사님 걱정하시죠. 그러나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지금도 그렇죠. 제가 아침에 여기 와서 우리 정말 소중한 말씀들 경자사도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한 분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거기 신경 쓰고 녹음 못했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제 준비 다 해왔어요. 근데 녹음 못하고 왔어요. 못하고 안 되는 거죠. 왜 제가 혼자 해야 되니까. 제 집사람 시식해 하려니까 안 시켜야 되니까 지금 출발할 겁니다. 제 동생 저하고 일 거의 다 같이 했는데 자기 일 보고 옵니다. 치킨 봉지 지금 오늘 인쇄해 들어갔는데 오늘까지 꼭 납품을 해주라고 했어요. 아침까지. 근데 오늘 인쇄하고 있어요. 갖고 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처음에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마케팅이 포인트잖아요. 마케팅에 아까 제가 오면서 이제 김재동 씨 술 유머로 하는 거 보고 왔습니다. 김재동 씨 뭐 이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또 누굽니까 기부천사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저희들 기본적인만 돼 있다라면 가서 우리 좀 먼저 우리 홍보 좀 해주십시오. 홍보 모델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성장하면 그때는 전속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협동조합은 저희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협동조합이 바잉파워가 생겨서 구매력이 생겨서 정말 싸게 살 수 있을 시점이 오겠잖아요. 그 올 때도 저희는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또 다른 갑질을 하는 협동조합이 되지 말자. 제가 구매력이 생겼다고 해서 후려치고 단가 이건 아니잖아요. 지금 오늘 닭값이요. 현재 닭값이 닭 안 나가잖아요. 정말 지금 닭이 소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 4일 전까지만 닭값이 연중치의 바닥치에 계속 며칠을 지나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양계 종사하시는 분들, 도계업체들이 또 파산 갑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근데 소비가 회복이 안 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때도 소비가 회복이 안 됐습니다. 지금도 회복 안 됐어요. 근데 오늘 4일째 계속 오릅니다. 지금 연중 평균 이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상하잖아요. 오늘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양계 속보나 이런 것도 정보를 저는 보고 있어요. 이유가 오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올릴까요? 근데? 네, 양계협회, 교육협회. 교육협회는 도계장이라는 공급자들을 조합하는 협회입니다. 양계협회는 양계에 관계된 분들 협회입니다. 저희들은 가격을 양계협회 기준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양계협회는 쉽게 말하면 우리 편이죠. 교육협회는 우리 편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근데 양계협회마저도 가격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그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죠. 전문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도매업자들한테 몇 분 전화를 했어요. 왜 오르냐? 잘못하면 도계자들은 파산한다 이거 저희들은 계속 가면. 그래서 인위적으로 올린 겁니다. 수급을 인위적으로 올리고 있는 겁니다. 수요 공급에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매일매일 닭값이.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건 뭘까요? 협동자 우리가 파업 생기면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돼도. 적정가를 주면 되잖아요. 공정가. 그래서 협동조합 저는 공정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금 바잉파워, 구매파워가 하나도 저희 없잖아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양념업체, 박스 제조업체 다 사장님들이 거의 프랜차이즈 공부하는 가격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정말 저는 고맙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너무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부터는 제가 뛰어야 됩니다. 물량이라도 사용하십시오라고. 왜? 박스 갖다 놨어요 지금. 싸놨어요. 3개월 지나도 박스 못 넘기십니다. 물량을 못, 예를 들어서 양념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만들고, 컵실러 만드는데 7,500만 원 투자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물량을 못 빼주면 제가 면목이 안 서잖아요. 그래서 참여가, 저희가 볼 때는 협동조합이 시작하는 시점에 가장 큰 미덕은 참여라는 겁니다. 선참여를 하시면 손해 날 일은 없습니다. 지금 치킨협동조합은 저희 손해 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물류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고 그업에 종사를 했고 여러분들이 5분이든 10분이든 물량 공급하는 데 전혀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 브랜드 치킨을 하고 계신다면 제가 공급해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마진 차이가 15% 이상 납니다. 손해날 게 없죠. 미칠 게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운영이 될 겁니다. 자, 이래서 이런 저희들이 전국적인 동인 브랜드를 가지고 조합을 통한 전국적인 마케팅을 하고 연예인들 협조까지 좀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조합원들이 모인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이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편의점 광고 하는데 월 얼마 든다? 나누기 조합원 수로 나눠서 저희들은 홍보를 해나갈 겁니다. 강력하게 어느 프랜차이즈도 할 수 없는 정도 수준으로 해나갈 수 있습니다. 라디오 광고는 뭐 훨씬 쉽겠죠. TV 광고를 해나갑니다. 저희는 지속적으로 할 수 있죠. 단 조합원들 동의하에 조합원들 결의에 의해서 조합원들이 동의한다면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급속 성장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합이 제가 지금 시작하는 취지를 벗어나지 않고 임원진이 정말 타락하지 않고 지금 벌써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들도 커지면 실제로 참여연대에서도 그 얘기 나왔습니다. 나중에 커지면 변질하지 않을까? 이런 농담들을 하십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합은 여러분들이 감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창업지원센터에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가서 문의하세요. 조합이 잘못 운영하고 있다면 고쳐야죠. 제가 잘못한다면 내일 올려야 됩니다. 그게 조합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조합을 운영을 하고 조합은 정말 어느 정도가 제가 이제 사생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합은 작은 조합 본부가 돼서 정말 조합을 발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본부에서 역할을 하고 이제 이거는 저희들 준비해 주신 그 가맹거래사 협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가맹비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내신 출자금 300만 원은 이제 조합 초기에는 조합 운영비로 사용하겠지만 조합이 발전하게 된다면 아까 서울의회처럼 여러분들 출자금 지분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조합이 성장하게 되면요. 이렇게 돼서 3%의 이제 조합 운영비 정도만 저희들이 받고 모든 것을 원가
조합에서 나오는 수익은 많이 이용하시면 많이 이용하신 것에 대한 이용보 배당, 그리고 출자금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 이상의 저희들이 출자금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조합이 발전하게 되겠죠. 큰 틀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의 큰 장점은 조합 경쟁력이 다른 어떤 체인 브랜드보다 높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저희가 지금 이미 상정을 해서 조합원들이 거의 뭐 문제가 없이 이견이 없을 정도의 수준의 원가 공급을 한다고 저희가 천명을 지금 했습니다. 이 부분도 조합원 여러분들이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아까 이사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그러시다면 그 좋은 안을 거기에 붙여서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고치면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을이 아니고 우리가 자주적으로 치킨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계협회 쪽에 우리가 개입을 하게 된다면, 그리고 양계협회 쪽에 우리가 물량을 수매를 해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또 지금 양계협회가 사실은 조합이 이렇게 결성이 됐다가 그 도계를 해주는 곳이 그 농협계열의 모구촌인데 모구촌이 지원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신문이 여러 번 났습니다. 그 조합 자체가 사실은 운영이 안 될 수 있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입을 해서 그쪽도 저희가 조합을 만들어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부분도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자주권이에요. 우리가 구매력이 생기고 우리가 판매하는 그런 어떤 능력이 있고 그런다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벗어나갈 수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의리고 항상 착취당해야 되고 착취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라고 생각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그걸 벗어날 수 없겠죠. 우리 이제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이제 법조계에서는 권리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 보호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권리를 지키려고 나설지 않고 저희가 정말 그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 권리를 지켜주지도 않을 뿐더러 지켜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협동조합이 제가 50년 인생을 살면서 제가 정말 남은 여생을 정말 돈 되지도 않는 돈 번다고 이렇게 아둥바둥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보람되고 사회정의를 위해서 내가 일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저한테는 운명적으로 다가온 협동조합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통해서 다른 분들한테 저와 똑같이 그런 마음이 가져지신다면 가슴으로 협동조합을 홍보하시고 또 이렇게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신다면 저희는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배달 어플에 대해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내용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혹시 질문 있으면 네. 질의응답 시간이 원래 이제 맨 마지막 순서로 해놨는데요. 일단 뭐 제가 대답 드리는 게 맞은 것 같으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실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네, 말씀하십시오. 예. 마담 후보에 보면은 예. 치킨 금액이요. 예. 지역별로 이 금액이 맞게 지역별로 소비자들의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층에서 이 금액이 소비되는 층이 있는 반면에 이 금액이 비싸가지고 소비가 안 되는 층들도 있을 겁니다. 지역별로요. 예. 그런 지역에서는 탄력적으로 코스를 낮으면서 금액을 더 낮출 수가 있는 건가요? 예, 이제 저희는 치킨 프랜차이즈는 아니잖아요. 조합이고 조합은 점주분들은 자주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겠죠. 다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롯데 통큰 치킨이 8,000원에 팔면서 그 치킨 시장을 사실 파괴했잖아요. 굉장히 싼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 내용 보시니까 어때요?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점주분들이 이걸 운영을 할 때 정말 거짓말 같지만요. 우리 점주분들한테 부자재가 얼마 들어요? 대부분 다 모릅니다. 어저께 페리칸 사장님 오셔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모릅니다. 얼마 들는지 잘 몰라요. 자, 기름 튀기는데 몇 마리 튀기십니까? 70마리 튀긴다고 하시더라고요. 페리칸 사장님이. 70마리 튀기면 그러면 한 마리 튀기는데 튀김류 가격이 얼마 정도 들까요? 몰라요.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이 남는지 안 남는지 몰라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닭 가격은 더더구나 모릅니다. 왜? 연중 닭 가격이 시세가 1,100원부터 시작해서요. 2,500원까지 저희들이 구간표를 만들어 놓고 닭 가격을 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싸게, 어떤 때는 비싸게. 근데 브랜드들은 되게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구간이 이렇게 1,000원부터 2,500원까지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이 가운데 정도로 해서 가격을 산정했습니다. 연중은 평균이 된다고 치고. 근데 치킨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지금 멕시칸에서 점주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5,210원 받은 지가 몇 달 됐을 겁니다. 상한가입니다. 닭고기 가격이 1,100원에 내려갔어요. 1,0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닭고기 한 마리 2,500원, 3,000원밖에 안 돼요. 근데 계속 5,210원. 올라갈 때는 또 올려요. 근데 가까이 내려갈 때는 안 내려줍니다. 그러면 내려줘! 점주들이 이야기가 되죠. 점주들이 첫 번째, 혹시 잘못 보일까봐, 밉보일까 말 못하면, 두 번째, 몰라서 말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에 8,000원짜리도 있고 10,000원짜리도 있고 2,000원짜리도 있다. 난 내리고 싶다. 내리려고 판단을 하신다면 잘 알고 내리시라는 겁니다. 내가 이런 게 유지가 되는 선에서 내리라는 겁니다. 왜 내가 이걸 함부로 말 못하고 어떤 언론에서까지 15,000원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정말 여러 번 설명을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요. 치킨 한 마리 5,200원, 저희 기준에 4,200원, 여기는 5,300원에서 500원 정도 평균 연중 나오게 되는데요. 자, 치킨 5,000원 잡고요. 부자재 3,000원, 8,000원이죠. 50%가 넘어가죠. 일단 치킨 한 마리 15,000원짜리 갖고 봤을 때. 그러고 나서 광고비 보세요. 15% 20% 나오죠?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냥 75%, 7,500원이라고 치고요. 15,000원에서 7,500원, 재료비 부자재비 빼면 7,500원 남잖아요. 광고비 20% 된다면 15,000원 20%면 3,000원이죠. 그죠? 네, 3,000원이면 7,500원 남으면 3,000원 빼니까 4,500원 남습니다. 배달 혼자 다 하시면 4,500원 남죠. 그죠? 배달 혼자 안 하시고 이렇게 쓴단 말이죠. 배달 대행서 네, 배달 대행 쓰면 3,000원 나오죠, 평균. 근데 직원 써도 3,000원 나와요. 아시죠? 네, 직원 써도 3,000원 나옵니다. 저도 몇 번 계산해봤어요. 직원 써도 마찬가지로 3,000원 나옵니다. 배달 대행 업소들이 그래서 사고 나면 그러고. 그건 이제 예외 사항이고요. 어쨌거나 그러고 나면 3,000원을 다 배달 점주를 아까 신촌 점주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배달 직원을 다 쓰다 보니까 돈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돈 안 되죠. 지금 3,000원. 거에는 기타 금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기타 경비가 아까 탄력적이잖아요. 왜냐하면 점주 중에 3,000원을 다 직원을 쓰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안 되는데 쓸 수가 없어요. 물 때문에 못 줍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다 내가 반을 하면 1,500원 세이브 되는 거죠. 네. 광고비도 20% 다 지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요. 점포들이 평균 천수가 안 되고 천수 정도 돼야 돈이 되는데 천수가 안 되게 운영하는 이유는요. 이거 무섭거든요. 광고비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써야 이 정도 매상이 나오는데 이거 안 써버려요. 50만 원, 80만 원. 책자 2개 해야 되는데 1개 하고 말아버립니다. 이것도 이 전단지도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1,000불씩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안 해버려요. 그러니까 매상이 떠요. 이게 장사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안 되게 하는 거죠. 다만 내가 광고를 잘 알아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줄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진율을 맞춰야 되는 거죠. 내가 30%를 나는 맞추겠다. 25%를 맞추겠다. 조합처럼 40%를 맞추겠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닌 상태에서 보세요. 아까 돈이 안 남잖아요. 15,000원 해도. 안 남는데 내린다는 거는 내 발등을 도끼로 찍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지금 여기가 아까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12호닥으로 해서 11호. 11호닥을 하신다고 하면 8호 정도로 해가지고 원가를 낮추면서 같이 원가에서 조금 더 단가를 낮출 수 있겠느냐 그걸 여쭤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은 기본적으로 조합본부가 강제하는 건 아닙니다. 왜? 8호를 쓰고 10호를 쓰는 거는 가능해요. 저희가 원래는 처음에 10호를 하다 가격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 매상이 정말 점포분들이 600수 이렇게 팔고 600수 이하를 파는 데가 이제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분들 매상은 2천만 원이나 1,000만 원까지 됩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전체죠. 한 달 매상 2천만 원이에요. 평균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2천만 원 팔아도 이런데 1,000만 원 팔면 안 되는 거죠. 제한상이 안 나옵니다. 생계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네. 점주들을 위한 거라는 건 제가 치킨집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좋긴 한데 어차피 치킨을 선택하는 건 소비자인데 네. 소비자가 볼 때는 네. 뭐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정말 좋은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나서 점주들을 생각하고 뭐 사람들을 생각하고 나서 치킨을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네, 맞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그 역할은 조합이 헌법을 할 겁니다. 치킨 시장이 잘못돼 있고 15,000원이 더 이상 비싸지 않다고 하는 분들 저희가 헌법을 할 겁니다. 언론에서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거 치킨 박스에 붙어져 있는 겁니다. 치킨 박스에 이 광고가 내려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하시는 분들한테 프랜카드 만들어서 광고 하라고 할 겁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굉장히 언론 등 여러 군데서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저희가 잘해 나가는지. 점주들도 막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홍보가 될 겁니다. 통큰 치킨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8,000원에 팔면 통큰 치킨 8,000원이 8,000원 아니에요. 자, 8,000원 잡고요. 아까 봤죠? 부자재들. 콜라 따로. 네, 700원. 무 따로. 500원. 네? 박스 따로. 500원. 똑같아요. 8,000원에서 3,000원 얼마입니까? 11,000원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9호 정도 됐습니다. 우리는 11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마케팅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준비합니다. 조합 본부가 준비를 하는데 11,000원이잖아요. 배달비 없잖아요, 거기에. 그죠? 14,000원입니다. 그죠? 14,000원. 광고비 없잖아요. 3,000원 더이고 17,000원이네요. 안 싸요.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제가 CBS 갔을 때 그거 설명했죠. 동네에서 10,000원 이하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8호 이하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호 이하답. 8호하고 우리 11호잖아요. 박스에 담으면 11호는 박스를 넘칩니다. 한 번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드셔보면요. 그 다음에 딴 데 못 시킵니다. 바삭바삭하고 맛있죠? 박스를 넘치듯이 나옵니다. 2마리 치킨 시켰는데 동네 거는 8호짜리 2개 넣습니다. 한 박스에다. 네, 사실 눈속임이잖아요. 2마리 주는 것처럼. 우리는 11호짜리 박스 2개로 그냥 나갑니다. 한 번 시키면 가격이 3,000원밖에 안 비싸잖아요. 동네 치킨들 20,000원이고 우리는 25,000원입니다. 5,000원 비싸죠? 근데 양으로 봤을 때는 한 3,000원 더 쌉니다. 한 번 시키면 2마리 시키는 분들 양이 좀 있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근데 작죠. 근데 2마리를 2박스를 받았는데 빵빵해요. 맛도 좋아요. 서비스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론에서 홍보하고 있어, 신뢰하고 있어요. 협동조합이라니까 뭔가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11호를 저희들이 정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11호, 10호로 하려다. 재료비가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어. 왜? 기본적으로 재료비가 싸니까. 그래서 소비자들한테는 만족을 정말 제대로 올려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합이 진행하게 되다가 어떻게 되죠? 구매력이 생기죠. 저희들 도계장의 사익화가 낮아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하나도 구매력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유통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중도매 업체가 받을 수 있던 가격으로 봉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나중에 커지게 되면 당연히 도계장의 내고를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이 또 떨어지겠죠. 그 부분이 나중에 소비자한테 돌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CBS에 그랬습니다. 일단은 점주부터 살려야 됩니다. 점주들이 지금 한계장에 내몰려 있기 때문에 마진 20% 올려야 됩니다. 20% 올리지 않으면 점주들이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는데 폐점위기에 몰려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치킨 점주들 들어오시는 분들은 폭탄 돌려받고 있다니까요. 점포 인수하면 폭탄 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올려서 점주들 우선 살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조합이 구매력이 생겨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더 좋아질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다 좋아져요. 모든 게 부자재부터 자재까지 다. 그리고 광고 여력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배달 어플에 점주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 전국에 있는 배달점 점주분들이 동참을 하시게 된다면 이거 거의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배달 한 건에 10,000원 3만원 회비 한 번 내고 그 다음에 월회비는 광고 한 건당 10,000원 내는 거예요. 100만원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내가 새 지역 광고하면 3만원밖에 안 들잖아요. 그죠? 다중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족발장사님 하신 분 그죠? 다중으로 할 수 있어요. 사실 5만원짜리 족발이나 야식 종류는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솔직히 저 안양에 장사하고 있는데 안양시 전체 상대를 장사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암다인도 없이 신정 군포나 의왕까지도 넘어가거든요. 거기에 분명한데 치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거리 제한이 있어요. 특히 뭐 처갓집이라든가 분치킨이라든가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안양 마당구에만 해도 그 처갓집만 해도 한 4개가 5개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동안국까지 보면 일단 광고를 그렇게 어플 같은 거는 2개, 3개 치킨을 낼 이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치킨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만원을 지출할 때는 제가 강사 형태를 다 했습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있거든요. 프랜차이즈들도 똑같습니다.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역을 벗어나서 가서 배달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본사에서 바로 제재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지도 않아요. 법률 위반이어서 본사에서 제재할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법에는 그게 규정된 게 없고요. 법에는 규정된 게 없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깁니다. 말씀하시는 분쟁은 생기는데 서로 예. 가게들끼리 싸우죠. 그렇죠. 분쟁은 생겨요. 그 분쟁은 생기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책자는 지역이 없어요. 그 책자에 들어가는 건 또 손을 못 대요, 서로. 그러다 보니까 전단지 뿌리면 뜯어가지고 서로 싸운다죠. 어플은요, 잘 못해요. 어플도 마찬가지로 지역 구분이 잘 없어요.
그리고 어플에 대해서는 대부분들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같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렇게 협의도 하고 합니다. 잘 안 지켜져요. 잘 안 지켜지고 잘 몰라요. 누가 어디 냈는지를. 이름을 바꿔서 내버립니다. 또 상호를 바꿔서 내버려요. 전화는 돌아오잖아요.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소식을 한다 그러면 지역번호 갖다 좀 어떻게 설정을 하실런지. 자,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의견을 수렴을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약 2km 정도, 왜냐하면 최소한의 규정은 있어야 되니까 약 2km 정도를 상정을 하고 있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해당 지역에 점포가 저희들이 일정 규모 점포, 이렇게 구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대부분 구역이 이렇게 딱딱 떨어집니다. 딱 보면 아주 구역이 넓은 곳을 빼고는. 그럼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최소한 3개는 넘지 말자. 이런 정도의 우리 암묵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점주들이 협의해서 오픈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 협의하지 않으면 싸워요. 그 부분은. 그게 우리 조합이에요. 다른 곳은 그런 게 없잖아요. 중간에 한번 그 지침이 있었잖아요. 이제 입법 한다고. 그때 나왔던 얘기가 800m입니다. 점포 800m 바로 옆이에요. 안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원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의견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한 2km 정도, 그리고 일정 규모 내에서는 점주들끼리 협의를 하고, 점주들끼리 한 점주가 나는 죽어도 같이 살아 못하겠다. 못하는 거죠. 한 사람이 그만둬야죠. 그럴 경우는 도저히 안 되고 협의가 안 된다. 3분 있는데 2사람은 되고 한 사람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조합 탈퇴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조합이 강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조합이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망설임의 그 이유를 제가 며칠간 계속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5년째, 5년째를 하고 있는데, 예. 어디 저희 마십니까? 멕시칸 식당, 아, 예. 인천에 살고 아, 예. 최근에 또 재계약했거든요. 아, 예. 근데 그 입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잘라서 구역을 줬더라고요. 재계약을 했는데. 물론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다닙니다. 뭐 그렇죠, 본사에서 그렇죠. 계약서를 써놓고 그냥 막 다니시면 돼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원가 대비에 대한 이야기도 집사람이랑 많이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제가 그 영업하는 그 동네에서 과연 이게 내가 지금도 얼마 남지 않지만 지금 정도의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들 것이며 어느 정도 광고비를 쏟아부어야 될 것이며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하게 되니까 선뜻 좋은 조건인 건 알겠는데 이 선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망설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하죠. 예.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을 그러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나 막 이렇게 되니까 너무 어려운. 저희도 고민을 당연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의 그 이제 브랜드들 가맹점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제가 2가지로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 이제 그 거래 이제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를 일단 보셔야 됩니다. 멕시칸은 제가 잘 알고 있죠. 멕시칸에는 위약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됩니다. 사입이죠. 외부 사입을 이렇게 이제 안 하는 분 거의 없잖아요. 이런 정도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 사입 안 하시는 분 거의 없지만 사입을 첫 번째 알아서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에서 하시든 다른 데서 하시든. 조합은 일단은 제가 오늘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정 기간 동안 조합이 최소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준조합원들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물류 공급을 해드립니다. 전단지까지 찍어서 돌릴 수 있게 해드립니다. 다만 간판만 조합원으로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까지는 간판까지 허용하는 건 문제가 생기죠. 예, 그래서 간판을 빼고는 저희들이 전단을 찍어서 이렇게 저희 물류를 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근데 이사장님, 그거는 저희는 이제 인천은 이제 지사관리 체제이긴 한데, 네. 계약서를 쓸 때마다 그 본사로 불러들여서 그 지사로 불러들여서 설명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마다 이제 사입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른 위약 소송을 뭐 진행하겠다는 이렇게 그 반협박 비슷하게 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법적으로 이제 문외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쓰다가 한 2년 정도 못 쓰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은 사장님이 지시는 겁니다.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다만 지금 멕시카나가 소비자 점주들과 분쟁이 발생된 이후에 앞으로 소송은 없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소송 못한다. 안 한다. 문제 굉장히 많이 됐죠. 지금 진행된 소송이 멕시카나가 다 불리해져 있습니다. 형사고소 당할 상황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회사가 개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예를 들면 지금 멕시카나 어느 점주 한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3가지를 해요. 멕시카나 치킨도 하고 다른 브랜드 2개를 더 합니다. 점주들이 저기 본사에서 와서 뭐라고 하면 알아서 해라고 해버려요. 알아서 해라고 해버려요. 근데 많이 팔아요. 손 못 댑니다. 자,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렇다고 제가 하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특히 공적으로 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라고 할 수 없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그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거죠. 사장님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사장님이 간판 거래를 한다. 지금 매상은 얼마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간판 거래를 한다. 매상 별로 안 줍니다. 제가 직접 해봤고 저도 지금 사실은 제가 멕시카나에 4월부터 물류 안 받습니다. 예, 바꿔서 타고 있고 제가 개인 브랜드 할 때 많이 팔 때는 3,000만 원까지 팔았습니다. 많이 줄었죠. 두 마리 치킨이 그 가맹본부들 브랜드들이 한 이후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때처럼 광고를 하면 그때만큼은 안 나오더라도 3분의 2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집사람이 같은 파트너잖아요. 우리 집사람은 진려해요. 치킨 튀기기 좀 싫어하죠. 고생했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전화가 해보니까 알잖아요. 자, 그런 면은 있지만 제가 볼 때 매상 그렇게 안 줍니다. 왜? 저희가요 주문이 들어옵니다. 지금도 멕시카나 주문도 가끔 들어와요. 들어오면 제가 바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제가 언론에 이렇게 공고되어 있고 언론 내용도 링크를 다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협동조합 치킨으로 바뀝니다. 광고는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협동조합 치킨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그리고 링크 같은 걸 다 보내줘요. 그러면 다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훨씬 좋잖아요. 일단 멕시카나보다 훨씬 좋아요. 안 믿겨지시겠지만 일단은 볼륨부터 틀려요. 멕시카나 15도 담아주는 거하고 8호짜리 딸랑 2개 달아주는 거하고 저희 그 박스도 멕시카나보다 더 이쁩니다. 박스 모양은 멕시카나가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갔단 말이에요. 소비자 만족도가 어디가 높을까요? 그게 자신이 있으셔야 돼요. 결국은 지금 갈아탄 서울 경기에 멕시카나 치킨 갈아타신 분들이 대부분 대형점주들이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매출 준 사람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장사를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바꿨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많이 갈아타신 분들이 멕시카나하고 거의 똑같은 멕시칸으로 많이 갈아탔잖아요. 멕시칸이 반사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멕시칸은 멕시카나에 비해서요 브랜드가 너무 약해요. 맛도 너무 없습니다. 정말로 그 인젝션만 돼 있어요. 맛이 없어요. 내가 맛을 만들어야 돼요. 떨어져요 조금씩. 그 부분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매출은 점주가 어떻게 하느냐 그 중에서 굉장히 큰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하냐 광고를 얼마큼 지출하냐가 크지 바꾼다고 그래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교촌이라고 모르겠습니다. 꼭 내내라고 모르겠어요. 근데 멕시카나는 글쎄요. 멕시가 그렇게 브랜드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멕시카나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지금 이 소비자 여기 가맹 점주들과 분쟁 때문에. 그리고 상식적으로 우리 집사람이 4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물건 주문 안 한 이유가 닭 한 마리 심할 때 2,000원 차이 나버려요. 3,500원에서 5,000원짜리 닭 중에서 닭값이 뭐 지금까지도 1,700원 차이 났잖아요. 지금 4일째 오르니까 오늘도 올랐어요. 오늘 이유가 오늘 올랐잖아요. 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닭값만 갖고도요 한 달에 한 사람 인건비 나와버리잖아요. 1,080.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죠. 멕시카나 점주분들 사장님 정말로 한 달 팔아서 얼마 남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안 해보셨죠? 다 모릅니다. 해봐야 밥도 안 나고. 예. 근데 대부분 다 이야기하잖아요. 대형점들 점주들 하는 분들이 인천 어디 그분은 18%라고 그러죠. 어떤 분은 20%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20% 택도 없다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쓰느냐에 다 달려있죠. 차입을 섞어 쓰는 분들은 또 낮아지고 차입을 안 쓸 수가 없어요. 멕시카는. 예를 들면 아시는 분들은 안 쓸 수가 없어요. 멕시카보다 훨씬 브랜드 가치가 있는 페리카나는 사입 통제 거의 안 합니다. 그죠? 네, 훨씬 안 해요. 그리고 결제 문제도 훨씬 더 멕시카나보다는 유연하죠. 자,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멕시카나를 그만두고 타 브랜드로 갈아타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
느끼실 겁니다. 멕시카나는 아이유가 광고했다는 거 빼고요. 별로 없어요. 멕시카나 브랜드 가치가 지금 이대로 가면 계속 추락합니다. 상당히 나빠요. 그런데 여기 쿱스치킨은 지금 시작도 안 한 꼴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제 쿱스 광고 나가고 쓰고 있고요. 이제 인천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하나 있고 충남에 하나 있습니다. 그분은 아직 물건을 못 받고 있어요. 언제든 물건 쓰라고 하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분은 지사를 할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냥 물류 체계만 되면 자기가 거기서 그쪽 지원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없는 것 같아요. 멕시카나 제가 정말 한 두세 달은 어마어마하게 뽑았습니다. 매상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정말 올리려고 했으면은 이제 옛날처럼 다시 강세형처럼 다쳤을 겁니다. 근데 다투잖아요. 다투는 문제가 좀 있었지만 어플 때리는 거는 서로 별로 말 못하고 책자에 넣는 거는 별로 말 못해요. 그래서 하는 거죠. 지금도 뭐 아시잖아요. 저기 화곡동에 한 분 엄청 많이 파시는 분. 그분은 책으로 그쪽 지역을 거의 그냥 완전 용단 복귀하죠 항상. 그래서 그만큼 매달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분하고 똑같이 장사했었어요. 결국은 사실 멕시카나가 교촌 같은 브랜드 가치가 내가 광고비를 이 절대 광고비를 지금 이만큼 쓰지 않아도 절대 광고비를 이만큼이나 이렇게 쓰지 않아도 매상이 나온다. 그런다면 가격이 비싸고 통리가 있고 횡포가 있다 해도 그냥 죽어줘야죠. 그게 아니라면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멕시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멕시칸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멕시칸은 사입자 더 천정만환합니다. 저도 당분간은 브랜드 하나하고 같이 갈 겁니다. 왜? 기존에 있는 매상을 다 버리면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번호니 그대로 계속 전화 들어와요. 문자 보내세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점주들 그 어떤 그런 불합리한 것 때문에 이렇게 전국 점주 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 지키로 바꿨습니다. 라고 안내하고 멕시카나 할 때와 똑같은 정도의 아마 광고를 해 나간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언론을 타고 계속 주목을 받을 겁니다. 우리 이사님하고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효리 씨나 김장원 씨나 김혜동 씨나 이런 분은 제가 찾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안 가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너무 바탕이 없으니까. 그분들은 누가 될까? 조금만 제가 그런 게 된다 하면 제가 갈 겁니다. 제가 좀 준 일이 있어요. 가서 얘기해볼 겁니다. 안 되면 말고 되면 좋고. 그렇잖아요? 딱 우리 점주들 위한 거 우리를 위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볼 거예요. 근데 제가 자제를 한 것이 우리 딸이 막내딸이 좀 이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광고 모델로 썼어요. 근데 지금 쓰자고 하니까 죽어도 싫다고 해요. 중3인데. 그래서 모르게 초등학교 때 사진 가지고 전단지에다 올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전단지가 제 딸입니다. 예. 장학금 준다고 해도 안 와요. 내 딸도 안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김정원 씨한테 가면 나는 느낌이 그래요. 김정원 씨한테 가면 해줄 것 같아요. 김정은 씨한테 가면 해줄 것 같은 느낌. 제 얘기 장점이면서 좀 허무맹랑하지만 제 장점이에요. 저는 막 될 것 같거든요. 다. 이렇게. 근데 될 것 같으면 계속 하면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안 되잖아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시간이 걸릴지 비등점이 어딜지는 모르지만 성공이 되는 거죠. 네, 제가 좀 너무 길었던 것 같고 사장님 기다리시는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 보스 사장님이시고 저희 어플 개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상의를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개발을 착수를 하셨거든요. 더 펜의 포스 업체 대표이신 심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